할라 마드리드! 얼마 전 2-4-2-5 UEFA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및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어떤 성적을 이룰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조추첨으로 레알과 만날 팀들이 정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알과 만날 팀들과 레알의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할라 마드리드. 유럽 클럽 대항전이 펼쳐진 지 70주년인 2-4-2-5 챔피언스 리그가 새로운 포맷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70년의 역사 속에서 레알은 초대 대회부터 5연패를 하면서 총 15번 우승을 했습니다. 평균 5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한 번씩 우승한 셈입니다. 대단합니다. 할라 마드리드. 네. 챔피언스 리그가 개편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참가팀이 32팀에서 36팀으로 늘어났고, 기존 챔피언스 리그의 조별 리그가 4팀이 홈 어웨이로 6경기를 치렀다면 변경된 챔스는 1, 2, 3, 4포트에서 2팀씩 총 8게임을 하게 되며 그 8팀들과 한 게임씩 치르게 됩니다. 포트별로 한 팀과는 홈에서 그리고 한 팀과는 어웨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아직 저도 개정된 룰을 100% 인지하지는 못했습니다. UEFA 요놈들아 그만 좀 바꿔라 진짜. 레알이 만나는 팀들은 1포트에서 도르트문트와 리버풀, 2포트에서 밀란과 아탈란타, 3포트에서 잘츠부르크와 릴, 4포트에서 슈투트가르트와 브레스트입니다. 국가별로 보자면 독일 2팀, 잉글랜드 1팀, 이태리 2팀, 오스트리아 1팀, 그리고 프랑스 2팀입니다. 상대 팀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상대 전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도르트문트입니다. 돌문과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경기를 치르며 상대 전적은 7승 5무 3패입니다. 마지막 패배는 13-14 시즌이며 그 이후에 3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는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었으며 카르발과 비니시우스의 골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3연승을 기록 중이며 23-24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5위였습니다. 리그 성적이 지난해에는 좋지는 않았지만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긴장 바짝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팀은 리버풀입니다. 경기는 안필드 원정에서 펼쳐지고 상대 전적은 7승 1무 3패입니다. 마지막 패배는 08-09 시즌 안필드에서 0-4로 굴욕적인 패배를 기록한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10년대부터 지금까지 7승 1무로 압도적인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2-2-3 시즌 16강전이었으며 1차전은 안필드 원정에서 벤제마 2골, 비니시우스 2골, 그리고 밀리탕의 골로 5-2의 대승을 기록했으며 2차전 홈 경기에서는 벤제마의 골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로 최근 레알이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23-24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리그 3위였습니다. 팀도 팀이고 또 거기다가 안필드 원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 가장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팀은 AC 밀란입니다. 경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지고 상대 전적은 6승 3무 6패입니다. 마지막 패배는 09-10 시즌 챔스 조별리그에서의 패배이며 그 이후에 1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는 10-11 시즌 조별리그 때이며 인자기의 2골 그리고 이과인 페드로 레온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밀란이 10년대부터는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최근에 맞붙은 경험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2위였습니다. 네 번째 팀은 아탈란타입니다. 경기는 아탈란타 홈구장인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상대 전적은 3전 3승으로 전승 기록 중입니다. 최근 경기는 얼마 전에 열렸던 UEFA 슈퍼컵이었으며 발베르데와 음바페의 골로 2-0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4위였습니다. 상대 전적은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유로파리그에서도 그 무패 기록 중이던 레버쿠젠을 꺾고 우승을 했으며 지난 슈퍼컵에서도 발베르데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힘든 경기였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팀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경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며 잘츠부르크와 정식 경기를 치른 적은 없지만 2019년 프리시즌에서 한번 맞붙었었네요. 놀랍게도 햄버거 그 자식이 골을 넣어가지고 1-0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SK 슈투름 그라츠에게 우승을 내주면서 13-14 시즌부터 이어진 연속 우승 기록이 깨졌습니다. 최종 성적은 2위였습니다.
잘츠부르크는 스쿼드 평균 연령이 21.7세로 상당히 젊은 팀이므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팀은 최악의 먹튀 햄버거의 예전 팀인 프랑스의 릴입니다. 경기는 릴의 홈구장인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리며 릴과 경기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4위였습니다. 일곱 번째 팀은 리디거와 케디라가 뛰었었던 슈투트가르트입니다. 경기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며 슈투트가르트와도 경기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 뮌헨을 3위로 밀어내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잘츠부르크처럼 평균 연령이 23.5세로 상당히 젊은 팀입니다. 마지막 팀은 프랑스의 브레스트입니다. 경기는 브레스트의 홈구장인 스타드 프랑시스 르블레에서 열리며 브레스트와 경기를 치른 적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종 성적은 3위였습니다. 조별리그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차전은 9월 17일에서 19일, 2차전은 10월 초,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월 말, 11월 초, 11월 말, 12월 중순, 그리고 내년 1월 21일에서 22일,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내년 1월 29일에 펼쳐집니다. 토너먼트 추첨은 내년 2월 21일에 하며 16강전은 3월 초에 열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승은 2025년 5월 31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 관전 포인트 몇 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동유럽이나 튀르키예처럼 마드리드에서 좀 거리가 먼 그런 팀들과 붙지 않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곳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바로 리버풀 원정입니다. 1포트 팀들과의 경기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맨시티나 뮌헨과는 붙지 않는다는 점, 그 점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리버풀과 돌문도 강한 팀이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조별리그 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크로스의 부재와 공격진의 조화가 좀 불안전하기 때문에 강팀들과의 일정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술이나 동선 정리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후에 되도록이면 강팀들과는 조별리그 막판에 붙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조별리그 경기 앞뒤로 펼쳐지는 리그 일정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리그 마드리드 더비를 치른 후에 바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2차전이 진행되며 챔피언스리그 3차전이 열린 후 바로 그 주 주말에 엘 클라시코가 있습니다. 만약 조별리그 2, 3차전에 강팀들과 붙는다면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후 레알과 레알이 상대할 팀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레알이 맞붙을 팀들 봤을 때는 무난하게 추첨된 느낌입니다. 까다로운 팀들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8위 안에 들어야 플레이오프 없이 토너먼트에 진출하기 때문에 6승 이상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한 레알이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올해도 우승해서 오랜만에 타 팀들에게는 한 번도 없는 2연패를 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년 6월 1일에 우승 파티를 합시다. 할로 마드리드!